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국제사회의 강한 분노를 불러온 미얀마 군부의 병원 폭격 사건을 감정적인 표현이나 선동이 아닌 사실과 맥락, 그리고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공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생명과 국제 규범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현장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투기의 공습을 받은 뒤 뼈대만 남은 건물. 벽은 무너지고 지붕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어디가 병실이었는지, 어디가 수술실이었는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곳은 미얀마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무기를 보관하던 군사시설이 아니었고 전투를 지휘하던 지휘소도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의료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이던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0일 이 병원 상공에 군용 전투기가 나타났고 병원 건물을 향해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최소 34명이 숨졌고 8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당수 부상자는 치료를 받던 중 폭격을 당했으며 일부 의료진은 환자를 대피시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미얀마 군사정권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과 국제 언론의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고 정부 차원의 해명이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 사진과 영상, 생존자들의 증언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미얀마 군부는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며칠 뒤 미얀마 군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군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전투기를 동원한 2차례 공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병원을 향한 폭격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설명은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미얀마 군부는 폭격 대상이 된 병원이 사실상 소수민족 아라칸족과 연관된 무장단체들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들 역시 민간인이 아닌 반군 무장단체원 또는 그 지지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목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 협약에 명확히 규정된 원칙 때문입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중에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병원과 의료시설,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입니다. 설령 병원 주변이나 인근 지역에 무장 세력이 존재하더라도 병원 내부에 환자와 의료진이 있다면 무차별적인 폭격이나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군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공격은 극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병원 내부에 환자와 의료진이 있었다는 점은 여러 증언과 영상 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즉각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정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라는 국가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특정 국가를 향해 국가 파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비판을 넘어 국제사회가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개인 SNS를 통해 병원을 공격한 행위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런 기관의 수장이 병원 폭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의료 윤리와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반응입니다. 아세안은 오랫동안 회원국의 내정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왔습니다. 이른바 불간섭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민간인과 의료시설을 향한 공격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미얀마 군부를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아세안이 회원국인 미얀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미얀마 군부가 동남아 지역 내에서도 점점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미얀마 군부는 왜 이 시점에 이처럼 강경한 공습을 감행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다가오는 총선이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오는 12월 28일 총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의 상당수 지역은 반군이나 민주화, 저항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정상적인 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을 군사적으로 탈환해 투표가 가능한 지역을 늘리고 이를 통해 총선의 외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부는 공습과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선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명분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군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UN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6,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만 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인, 학생, 시민활동가들이 대거 구금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번 병원 폭격 사건이 특히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그 상징성 때문입니다. 병원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아이와 노인,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 공간이 군사적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쟁의 최소한의 규칙마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 제재 강화, 외교적 고립,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논의 등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먼 나라의 뉴스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은 언제나 먼 이야기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병원이 폭격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늘의 미얀마는 내일의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를 단순한 분노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은 치료의 공간입니다. 그곳이 폭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제사회의 분노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얀마 국민들이 다시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병원 폭격 사건을 사실과 맥락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